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스며들 때 문득 낯선 고요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발걸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지금은 창문 틈새로 바람 소리만 스쳐갑니다. 이것이 나이 듦일까요? 무언가를 잃어가는 감각, 동시에 비워지는 삶.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관계를 냉철하게 바라봤고 고독을 의연하게 긍정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과 우정을 향해 나아가라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종종 피로와 실망, 그리고 타인의 그림자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애써 맺었던 인연도, 노력했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런 흐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러나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혼자인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쇼펜하우어는 인간 내면의 충동, 즉 의지가 끊임없는 욕망으로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는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언제나 어긋나고 상처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혼자일 때에야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기대도 시선도 요구도 없는 상태,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고요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듣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무리를 좇지 않아도 될 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유의 전제로 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조용한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책장 넘기는 소리, 커피향 같은 사소한 것에서 잊고 지냈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늙음의 부작용이 아니라 삶이 주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놓쳤던 나를 혼자가 된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달이 천천히 기울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어릴 적엔 달려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젊었을 땐 잡고 싶은 손, 이뤄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욕망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욕망이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채워져도 이내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이 있다는 건 곧 부족하다는 감각이며 그 감각은 늘 불안과 갈증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욕망에 끌렸을까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멀리 가고 싶어 했을까요? 누군가는 그것이 삶의 에너지라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욕망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버릴수록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욕망을 단죄한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인식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제안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게 됩니다. 승부를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필사적으로 얻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제야 평온이 시작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장 철학적인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줄어드는 욕망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것은 고통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더 적게 원하게 될수록 더 많이 가벼워집니다. 비워지는 삶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줄이고 그 안에서 내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요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흥분이나 환희가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괜찮은 평온입니다.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고 채우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망이란 결국 무언가로부터의 도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필요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히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 그게 나이 들어가는 삶의 선물입니다. 햇빛이 머물다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서 있으면 비로소 바람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조용한 순간에만 자유는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안에 자신을 넣습니다. 누구와 어울려야 하고 무엇을 이뤄야 하며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삶의 절반을 소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혼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군중 속에선 누구도 자기 자신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언어를 빌리고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는 천천히 자아를 잃습니다.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젊은 날엔 자유를 세상으로부터 얻으려 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사람을 선택하며 돈과 권한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책임과 피로를 동반한다는 걸 우리는 나이 들어서야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고요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인간을 고통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안 되는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삶은 복잡해집니다. 혼자가 되면 이 욕망에서 조금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알게 됩니다. 자유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도 나만의 감각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외부 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그저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이 아니라 필요 없는 선택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오늘 당신이 혼자라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 머물 것인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만 들립니다. 겨울 새벽 서로를 의지하려 가까이 다가간 두 마리 고슴도치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 또 춥고 외로워서 조금 더 다가가고 결국 상처를 입고는 조심스럽게 물러섭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남긴 비유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안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기대가 어긋날 때 좌절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 할 때 피로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이해나 깊은 연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공간일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관계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고요를 인정하는 존중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많은 사람과의 연결보다는 소수의 진심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때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줄어든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인연이 생기고 연락이 끊긴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건 외면받는 삶이 아니라 삶의 정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남고 대부분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 흔적 위에 남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타인과의 거리는 자연스레 정돈됩니다. 가까움의 온도는 애씀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율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따뜻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 혹은 아무도 없는 방 안의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외면이 아니라 배려이고, 가까워지려는 마음 속에 항상 상처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조금 더 자신을 보살피라고 침묵과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만나보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내 안에 머물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서로를 향한 기대와 믿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찬란한 감정을 자연이 만든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며, 그 근본 목적은 오로지 생물학적 생존, 즉 종족 보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지배당한 본능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을 통해 완성될 어떤 이상이나 미래에 매혹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현실이 드러나고, 그 현실은 대개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파산 선언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믿음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결혼이란 사랑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계약이며, 때로는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에 현실과 고요를 되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 멀리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은 욕망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 갑니다. 더 이상 격정적인 감정이나 완벽한 상대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보다 고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를 허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외로운 이들이 사랑을 지나치게 신화화할 때 그 환상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사랑은 때로 관계의 이름으로 자유를 침해하고 의무와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의지와 욕망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사랑조차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이 삶의 완성이라 믿었던 시절을 지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고요가 있고 스스로를 돌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충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통해 완성되는 삶보다 자기 안에서 단단해지는 삶, 그것이 더 근원적이고 덜 흔들리는 인생이라고요.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혹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서 있다면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랑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담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고요한 방 안, 시계 바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숨결도 말소리도 사라진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혼자라는 감각을 또렷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가벼운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조용하고 무거우며 때론 깊은 심연처럼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고 다른 이의 눈에 비친 모습에 스스로를 맞춥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조용히 떠오른다고 믿었지요.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지나야만 인간은 더 이상 사회 속의 나가 아니라 의식의 중심에 있는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종종 실패나 소외의 결과로 여깁니다. 누구도 곁에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내 잘못은 아닌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모든 생각에 다른 답을 내립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확장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순수한 사유와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우리는 늘 반응해야 합니다. 맞장구 치고 웃고 듣고 애써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 뒤에는 쌓이지 않는 피로만 남습니다. 혼자가 되면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자기 안의 풍경을 조용히 거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내온 삶의 본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처음엔 낯설고 불편합니다.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조금씩 고요가 마음속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의 소음이 모두 사라졌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진짜 감정과 생각의 언어입니다. 나는 왜 그토록 애썼을까? 무엇이 나를 자꾸 바쁘게 만들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원했을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철학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묻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고독의 심장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속엔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내면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타인의 손을 잡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나와 함께 있음에 안도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이 유난히 고요하고 누구의 연락도 없는 하루라면 그 고요를 기꺼이 받아들여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어쩌면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오후, 차 한 잔의 온도에 마음이 녹아들 때가 있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에 살짝 들리는 이불 끝자락의 움직임. 그 모든 사소한 순간이 어쩌면 삶의 진짜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극받는 삶보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머무는 삶을 더 깊이 있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해석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삶의 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흐리면 그곳은 무의미한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이어도 내면이 고요하고 여유롭다면 그곳은 작은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단순한 진실이 점점 피부에 스며듭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복잡한 것이 좋고,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자리보다 혼자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사색이야말로 인간이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상태라고 봤습니다. 욕망과 충동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으로 사물과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인간은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의 여유는 언제나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일이 곧 사색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느꼈던 감정을 조용히 쓰다듬는 것. 그 짧은 시간 안에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진짜 고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색을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삶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성과도 없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여유일 수 있습니다. 그 여유를 불안으로 채우지 말고 사색으로 채워보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중단. 바로 그 상태에 잠시라도 머문다면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삶이 늘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바빴다는 것을.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이들 속에서 편안한가 하고 묻게 됩니다. 많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은 공허하고 함께 있는 자리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 그제야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자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자유와 평온이 위협받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 기쁨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은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와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를 양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친구가 몇 명인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자주 만나도 그가 내 안의 고요를 흔들고 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가깝지만 해로운 것입니다. 반면 자주 보지 않아도 존중과 배려, 조용한 신뢰가 흐르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멀지만 따뜻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지적인 사람은 가장 고독한 사람이다.
지성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며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수록 무의미한 관계를 줄여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고요가 유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유지하고 맞지 않는 대화에도 웃음을 섞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애씀의 끝에 남는 건 지친 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을 더 잘 바라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볍게 오고 가는 말보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시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조용히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연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고독 속에서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많은 사람과 엮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연락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서 관계를 바라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가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지와 어떤 관계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혼자 켜놓은 스탠드 불빛 아래 책장을 넘기거나 차가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와 있어야 완전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옅어지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삶에서 가장 온전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그가 말한 혼자 있음은 단순히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나만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며 어울려야 한다는 수많은 해야 한다의 틀 안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왔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틀 하나씩이 천천히 부서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가 나로 존재하는 감각입니다. 나만의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누구보다 화려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의 작고 조용한 기쁨을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고통, 소음, 욕망, 피로 같은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나 순수한 인식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평일 오후의 산책, 방 안을 맴도는 음악 한 곡, 눈을 감고 떠올리는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하는 당신을 보고 외롭겠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시간이 결코 텅 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흐르고 얼마나 충만한 자유가 숨쉬고 있는지를요. 타인을 좇지 않고 내면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누구의 삶도 담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서사로 채워진 단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한 페이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을 즐긴다는 건
더 크고, 더 높고,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문득 알게 될 겁니다.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계절이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었음을. 해질 무렵 노을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이고 햇살은 이마에 닿지 않는 자리에 가만히 숨어듭니다. 그때 문득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친구로, 연인으로, 어쩌면 부모이거나 직장 동료로서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존재해 왔죠.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이름들이 조용히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서 오롯이 남은 단 하나의 존재, 바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외부의 기준이나 평가 없이 내면의 고요 속에 머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본질에 이르는 가장 단단한 길로 보았지요. 우리는 종종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더는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제라도 나로 살아보라고 속삭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마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성수가 아닐까요? 삶이란 고통과 욕망의 연속이라 했지만 그 모든 흐름을 관조하는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평온에 도달합니다. 그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방 안, 무심히 덮은 담요 한 장 위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왔던 말들, 억지로 웃었던 날들, 그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건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로 살아냈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삶에 대한 가장 단단한 대답이 됩니다. 오늘 혼자 있는 당신의 시간이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목소리보다 당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는 결국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